안녕하세요. 양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4년째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초보 농부 안정화라고 합니다. 씨앗과 함께 살아남기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주제가 너무 비장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씨앗 관련해서 뭐 책을 읽어보시거나 강의를 들어보시거나 하시면은 많이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책이나 수업 이런 식으로 머리로 농사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 농사를 익혀가는 과정에서 씨앗과 함께하는 농사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씨앗과 함께 살아남기가 너무 비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다가 씨앗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씨앗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거의 이 모든 씨앗 관련 강의에 꼭 나오는 얘기일 텐데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배가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씨앗을 먹지 않고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결국 씨앗은 다음에 농사를 의미하는 말이고 결국 농부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거둬놓은 씨앗 주머니가 없어도 뭐 농자재상이든 인터넷이든 어디에서든 그 소독을 마치고 봉지에 예쁘게 들어가 있는 씨앗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씨앗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이제 콩이나 잡곡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오는 건 자연스럽던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그런 씨앗들이 앞서 이제 마영훈 농부님이 기후위기 시대임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기후위기 시대가 오니까 종자 주권, 생물종 다양성, 토종씨앗 등등의 이름을 달고서 세상에 다시 없을 자원으로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발밑에 차있는 돌멩이와 같았던 씨앗들이 다시 없는 미래를 담보하는 엄청난 자원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기후위기든 아니든 사실은 농부들은 씨앗을 받고 심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 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기후위기든 아니든 그 씨앗이 팔려서 돈이 되든 되지 않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성질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씨앗은 그 자체로 그냥 중요하다,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거둔 콩을 털어서 정리하다 찍은 사진인데요. 콩을 키워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베어서 말렸다가 두드려서 털고 그 콩들을 채에 내리고 키로 날려서 손으로 고릅니다. 이렇게 직접 씨앗을 받는 자가 채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씨앗을 받고 다음에 다시 그 씨앗을 심고 그렇게 배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식물의 역사, 이것을 이어가는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 선반 옆에다가 그 다음 해에 심으려고 매달아 놓은 옥수수들이에요. 잘 말려서 이제 씨앗을 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해를 기다리는 옥수수라고 적어놨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토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토종이라는 거하고 이어가는 씨앗은 조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토종의 의미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저희 이 포럼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일단은 이제 자기가 씨앗을 받고 이어가는 씨앗의 개념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에 살 때 이제 저랑 제 짝꿍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지역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서울에 살 때 도시 텃밭에서 처음 농사를 지으면서는 씨앗 받는 농사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예 몰랐어요. 왜냐면 도시 텃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거의 모종을 사다 심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을 봐도 다 모종을 사다 심으시고 뭔가 텃밭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뭐 상추 몇 개만 심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상추가 꽃이 피고 뭐 씨앗을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마다 모종을 사다 심는 게 너무 익숙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몇 안 되는 텃밭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 책에도 뭐 몇 가지는 씨앗을 뿌리는 게 좋다. 하지만 뭐 종로에 무용상이 많으니 뭐 거기에 언제쯤 가서 모종을 사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토종 씨앗을 나눔받고서 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토종 씨앗을 씨앗이나 모종을 파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받는 거 그리고 씨앗을 보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마다 씨앗을 받는다는 거는 해마다 그 해 기후와 그 지역의 토양에서 자란 작물 중에 제일 그 작물의 형태와 특징이 잘 발현된 개체를 골라서 그 씨앗을 남기는 일입니다. 지금 아까 쭉 보셨지만 매 해마다 진짜 매 여름마다 4.3 최고의 여름, 가장 더운 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 여름마다 그런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고 해마다 겪어보지 못한 더위와 추위 그리고 장마와 가뭄이 찾아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키우는 작물은 그것에 적응해가지고 씨앗을 남기지 않으면 적응해서 살아남지 않으면 씨앗을 남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씨앗을 이어가는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건 그런 기후와 그런 땅에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살아남은 작물의 씨앗을 남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당근을 키운다고 하면 노란 거, 주황색, 보라색,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종류의 원하는 형질을 가진 당근의 씨를 사서 예쁜 포장에 든 당근 씨를 갖다가 뿌려서 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오랜 시간을 투자해 본다고 하면 내가 사서 먹었던 당근 중에 너무 맛있는 게 있어.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남겨서 다시 심어. 그리고 그 꽃을 보고 그 꽃에서 씨앗을 받아서 그걸 다시 키워서 내가 먹었던, 내가 맛있었던, 내가 다시 먹고 싶은 그 당근을 다시 자기가 키워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모든 토종 작물들 그리고 씨앗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많은 농부들이 하나하나 선택하고 키워온 것들이거든요. 저희 같은 도시 생활을 하던 이제 초보 농부가 씨앗 나눔 모임에서 처음으로 토종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키우면서는 진짜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부모님 세대부터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 지역에서 사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씨앗이나 농부님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관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키우다가 저한테 주신 씨앗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음식을 만들던 씨앗입니다. 아니면 이건 저희 동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키우다가 씨앗을 잃고 싶지 않다고 넘겨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같이 그 도시촌 것들은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그 씨앗 나눔에서 봉투에 든 씨앗을 받아서 키우게 되는데 정말 제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거의 1년의 역사. 제가 낳기 전에, 직전에 누가 어디서 키우셨는지 그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이름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좀 다행히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뭔가 이 씨앗이 먹는 방법이 있을 것만 같은데 저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이제 토종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씨앗에 관한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키우는 토종 씨앗 같은 걸 판매하다 보면 이거 너무 예뻐요, 색깔이 예뻐요, 처음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씨앗이 아무리 특이하고 예쁘고 이 성분이 건강에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그 씨앗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삶에 그런 씨앗을 끌어들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사실은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이어가는 게 문화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 전주 비빔밥에 꼭 들어가는 그 황포묵을 만들기 위해서 키워왔다는 뭐 노랑묵도 황묵도,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이 먹는 팥죽에는 이 팥이 맛있으니까 꼭 키워야지 하면서 키우셨다는 제팥, 시집가는 딸이 가서 붉은 팥 껍데기 벗기는 게 힘들까봐 시집가는 딸이 손에 꼭 쥐어주셨다는 흰팥,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먹는 문화, 식문화와 관계가 있어서 유지되어 왔던 씨앗들이고요. 또 제가 도시에서 이제 기획자로 일할 때 어떤 농부님을 모시고 짚풀 공예 수업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 농부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키우던 집들은 벼들은 키가 되게 컸다. 그래서 새끼를 꼬아도 이 매듭이 조금 적고 이쁘게 나왔는데 최근에 개량종 벼들은 키가 작아서 그게 잘 안 된다. 혹시 토종 벼집을 구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토종 볏짚을 구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 쌀 더 많은 수확량을 위해서는 키가 작은 계량종 그 벼가 좋겠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벼를 수확하고 난 볏짚으로 당연히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쌀 수확 후에 그 일상과 연결을 위해서는 토종벼, 키가 큰 토종벼를 키우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없어지는 문화이고 없어지는 씨앗인 거죠. 문화가 없어지면 씨앗도 의미가 없어지고 씨앗을 잃으면 문화도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제가 급하고 빠르게 막 씨앗의 이야기들을 막 해왔는데요. 이어가는 씨앗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또 저희가 겁도 없이 여러 가지 씨앗을 받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씨앗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농사를 지으러 지역에 내려가기 전에 영국에서 오핑을 하면서 작은 소농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이제 호스트님 집에서 토마토를 되게 여러 가지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키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해마다 날씨가 다르고 어떤 토마토가 잘 되고 어떤 토마토가 망할지 모르는데 최소한 내가 꼭 토마토를 먹겠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 가지를 키워서 최소한의 수확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언제나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토마토를 심어왔습니다. 몇 년간 이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는 중인데 뭐 친구에게 씨앗을 받기도 하고 토종 그 씨앗 나눔 모임에서 씨앗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토마토였는데 저희가 올해는 옥발 토마토, 찰토마토, 산 마르자노 토마토, 노랑 종 모양 토마토 이렇게 4가지 토마토 씨앗을 심었어요. 해마다 심으면서 이제 여름에 씨앗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매가 달리고 익는 것들을 고르고 남겨온 종류들인데 이제 씨앗을 받았다가도 씨앗을 못 받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이것들은 계속 저희가 씨앗을 받을 수 있었던 토마토들이에요. 보통 이제 한국의 여름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노지에서 토마토를 키우면 다 터져가지고 좀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올해는 워낙 비가 많이 와서 노랑 종 모양 토마토 다 터지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노랑 종 모양 토마토는 다 터져버리면서 여름이 지나갔고 찰토마토하고 옥발 토마토가 익지 않고 녹색인 채로 달려가지고 장마를 버티고 이제 뒤늦게 수확을 좀 얻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들 터졌죠. 여기 노랑 종 모양 토마토인데 거의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찰토마토하고 옥발 토마토는 크기가 커서 그런지 비가 오기 전에 익지 않아가지고 무사히 장마를 넘기고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종류의 토마토만 심었다면 아마 토마토를 먹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진짜 많이 들은 소리가 저희가 뭐 초보라서도 더 그렇겠지만 거기 괜찮아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긴 봄에도 막 냉해, 우박이 그리고 비가 막 한 달을 왔죠. 그리고 태풍도 오고 그 다음에 막 늦가을에는 비가 한 달을 안 왔어요. 비가 아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관심이 있거나 내 농사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분들은 거기 괜찮아요? 뭐 수확이 있어요? 막 이런 걱정 어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좋진 않지만 괜찮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심어놔서 이제 다행히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해를 좋아하는 가지는 정말 안 됐어요. 저희 밭은 이제 다음에 풀풀농장 사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런 퇴비도 안 넣고 약간 자연농 방식으로 어느 정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작물들이 다 느려요. 그래서 첫 열매가 달릴 때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지는 정말 심은 거에 비하면 처참한 수확량이었어요. 근데 오크라는 정말 잘 컸어요.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오크라는 아무래도 더운 지방의 작물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이 달리고 키가 큰데도 야들야들한 열매였어요. 저희가 원래 물을 인공적으로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물기가 많고 야들야들한 열매가 엄청 많이 달리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비 덕분에 엄청난 오크라의 수확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키 작은 강낭콩과 개파리 동부는 별로였는데 동부 옆에 심은 옥수수는 되게 풍족한 수확을 거뒀어요. 수입과 산출이 저희 밭에서는 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와 결과를 뚜렷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다양함과 복잡함 안에서 우리의 농사가 끝나거나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올 한 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생활하던 초보 농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저희가 농사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작받는 농사가 뭔지 이제 정말 몰랐고 저희가 서울 살 때는 이제 노들섬에서 하는 도시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아름아름 목화를 너무 심어보고 싶어서 목화 씨를 구했는데 목화는 심으려면 삭힌 오줌에 담아서 지방지를 벗기고 심어야 되는데요. 근데 세상에 도시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삭힌 오줌을 어떻게 구해요? 그거를 오줌을 받아서 삭힐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농부님들이 천연 비누로 씻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천만다행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씨앗을 받는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열매 채소들은 따서 후숙을 시켜야지 씨앗이 좋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못 봤던 것뿐이지 무, 배추, 당근, 갓 같은 것들도 꽃이 핀다거나 당근꽃이 정말 예쁜데 잘 몰랐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알게 됐고요. 녹두는 벌레가 좋아하니까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를 정말로 제가 알게 된 거는 저희가 보관했던 녹두가 봄에 벌레 뱃속으로 거의 다 사라져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야 정말 녹두는 보관이 중요하구나 그거를 진짜 몸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슬슬 익숙해질 만도 한데 진짜 씨앗을 받고 보관하는 거는 정말 내 몸에 붙지 않으면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 거 진짜 자꾸 깨닫게 되고요. 엄청난 지식이고 지혜예요. 그리고 씨앗 받는 일이라는 게 그리고 엄청난 노동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콩을 수확했다 그러면 농부가 먹는 건 어떤 걸까요? 원래 제가 사진에는 이제 저희가 콩 고르는 사진을 갖다 놨었는데 제일 좋은 거 땡글땡글하고 벌레가 먹지 않은 걸 골라요. 그리고 그거는 씨앗으로 씁니다. 어떤 농부님은 그래서 농부는 두 번째로 좋은 걸 먹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죠. 두 번째로 좋은 건 팝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팔고 약간 어그러지고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거, 색깔이 살짝 이상한 거 이런 것들 모아놨다가 저희가 먹어요. 저 겨우 내내 그렇게 콩을 고르고 콩을 막 ABC, D 가끔 ABC, D까지도 골라요. 요거는 옆집 닭줄 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고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쁜 거 다 남기고 내가 이렇게 찌그러진 거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농부들한테는 씨앗 받아오는 농사를 지어오신 농부님들한테 너무 당연한 일인 거고요. 그리고
씨앗을 받고 이어가려면 이런 보관하고 씨앗을 받고 이런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관찰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배추를, 토종 배추를 씨앗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채종을 해가면서 심어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부엌배추 봄에 씨앗을 받아서 가을에 다시 심었어요. 근데 약간 부엌배추가 아닌 것 같은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앞집 아저씨가 봄에 평소 같으면은 배추를 다 뽑아서 드시고 없는데 하필 올해 초에 그 꽃이 이쁘다고 그냥 두신 거예요, 몇 개를. 그놈이 이놈이구나. 그 꽃가루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얘는 순종으로 이 핏줄을 이어가야 돼 막 이런 건 아닐지라도 제가 이제 부엌배추를 심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부엌배추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부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관찰하고 기억하고 할 수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제가 그 작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서 저희가 여러 개를 심었지만 그 안에서 부엌배추 같이 생기지 않은 것도 있고 부엌배추 같이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부엌배추 같이 생긴 가장 그 부엌배추의 특징이 잘 지켜진 애들을 골라가지고 다시 그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서 부엌배추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이게 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씨앗에 대해서 씨앗 나눔을 하려면 내가 키우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저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옥수수 사진인데요. 저희는 꼬마 흑찰이랑 쥐이빨 옥수수를 심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심는데 올해 비가 와서 그런지 저희가 교잡을 걱정해서 3주 정도 넘게 간격을 두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꽃대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가지고 교잡이 된 옥수수가 나와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뾰족뾰족한 알이고 얘는 약간 납작하고 동글동글한 알인데 색깔은 쥐이빨인데 모양은 흑찰 옥수수 같이 생긴 애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쥐이빨 옥수수는 팝콘을 해먹고 흑찰 옥수수는 쪄먹는 건데 이 옥수수 교잡된 것들은 팝콘을 만들면 그 쥐이빨 옥수수보다 훨씬 적은 수가 팝콘이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약간 애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도 그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토종 씨앗 수집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토종 옥수수 씨앗이 많이 남아있대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으니까 골짜기에 나눠져서 심다 보니까 교잡이 안 되고 남아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기를 나눈다고 나누게도 교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음성 재래고추나 막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이 붙은 씨앗을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같이 그것을 심어왔기 때문에 그 씨앗이 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유난히 잘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지역 농부님들이 많이 키워서 씨앗을 잃어도 다시 구할 수 있고 교잡의 위험을 많이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예전에는 뭐 이 마을의 상추, 이 마을의 옥수수 이런 식으로 다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저희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앞서 이제 종자 주권인이 기후 적응성, 생물 다양성 같은 이름을 달고 씨앗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그러니까 특성을 지닌 씨앗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바뀌는 기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종자를 만들 때 그 씨앗을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토종 종자의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몇 년의 시간 동안 막 하우스나 연구실에서 한 가지 특성이 강화된 종자를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기후 변화나 사건 사고에 이미 적응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자들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바뀌는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앗을 심고 키우고 수확하고 관찰하고 선별하고 보관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인간의 삶과 함께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씨앗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씨앗과 함께 이 지구를 경험하고 같이 기억하고 살아남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은 씨앗에 오히려 이런 세월을 지나갈 수 있는 안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농구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한데 저희는 스타 농구로 살아남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씨앗과 함께 살아가는 농구로 살아남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남기라는 말을 써야 할 만큼 비장한 현실이기도 해요. 저희는 이렇게 씨앗을 받고 씨앗을 심는 농부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소규모로 작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실 씨앗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분을 현혹하기 위해서 예쁜 씨앗의 사진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씨앗을 심을 때마다 저희 짝꿍이 신범씨가 손바닥에 심을 씨앗을 올려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올 한 해 저희가 심어왔던 씨앗들입니다. 감사합니다.